전주시가 또 하나의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하천인데요. 전주시는 전주천과 삼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하천으로 재창조하겠다며 5년간 577억 원을 투입해 하천변에 통합 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는 하천 기본계획을 위반한 사업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리포트 보시고 환경단체의 반론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이른바 전주천 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크게는 홍수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한 치수, 하천 유지 용수 확보를 위한 이수, 휴식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친수 사업이 시작됩니다. 치수 사업으로는 하천 퇴적토를 준설하고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수목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또 상류 구간의 제방을 정비하고 횡단 구조물을 개량할 방침입니다.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상관저수지에 수문도 설치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의 핵심은 친수사업, 즉 통합문화공간 조성에 맞춰졌습니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약 577억 원을 투입해 전주천과 삼천에 총 7곳의 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있어 단순한 공간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365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 공연, 체험, 축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리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임기 초 전주천변 버드나무를 무분별하게 벌목한 것을 두고 적잖은 비판을 받았던 우범기 전주시장. 이를 의식한 듯 생태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수다르라든지 전주천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보다 더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해서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우수한 어떤 전주천 삼천을 만드는 것이 명품 하천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전주시가 전주천과 삼천에 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자 환경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현장 브리핑에도 참석해서 네. 우범기 시장의 발표를 직접 들으셨는데요. 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전주천이 최근에 이제 버드나무 벌목으로 신음을 했고요. 하천의 하중도라든지 모래톱이 준설로 사라졌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수면까지 난개발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보화 준설 그리고 수변을 밀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4대강 사업이 전주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태하천 관리 정책에 굉장히 뒤처지는, 그러니까 생태하천 정책의 시계를 20년,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낡은 콘크리트 사업을 다시 전주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전주시는 치수, 이수, 그리고 친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우선 홍수 같은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은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그 홍수와 같은 물난리로부터 도시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가장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될 하천 정책인데요. 문제는 전주시가 얘기한 버드나무 벌목이라든지 하천의 준설이 홍수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 하천 기본계획을 보면 전주천의 홍수 위험 구간은 쌍다리 구간의 제방이 낮은 곳이고요. 하류에 보와 같은 횡단 구조물들이 홍수 소통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수리 수문에 근거한 과학적 근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볼 때 횡단 구조물을 보와 낙차공을 철거하고 제방을 쌓는 일들이 홍수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시의 사업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준설 효과로부터 홍수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준설이라든지 버드나무 벌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주시가 총 7곳의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요. 예. 생태계에는 큰 영향이 없을까요? 일단 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공간들이 대부분 야생동물들이 또 많이 모일 수 있고 좋아하는 공간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주 삼천의 상류 쪽에는 늪반딧불이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LED 환한 가로등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늪반딧불이들이 짝을 구하지 못하게 돼서 서식 자체가 사라질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전주천 상류 같은 경우 한벽보 일대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종인 수달 그리고 삭,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살고 있고요. 우리나라 고유종인 물고기 다수가 여기에 살고 있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구간인데요. 여기에 또 경관 조명을 한다고 불을 환하게 비추고 또 전통광장을 조성한다고 놀이터를 만들게 되면 야생동물이 먹이 활동하거나 숨어 있을 공간들이 사라집니다. 이 상류 공간이 왜 중요하냐면 상류는 그 다양한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류나 하류가 오염이 되거나 생태계가 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류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면 복원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상류 권역에 이런 그 인공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들이 문제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삼천과 건산천이 만나는 합류 지점 같은 경우 지금도 이제 정자도 있고 공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다양한 새들이 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수달이라고 하는 보금자리도 만들어져 있는 곳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좀 관찰도 하고 자연과 조화로울 수 있는 생태 공원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여기에 뭐 물놀이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뭐 모여서 춤을 추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근린공원이라든지 뭐 다른 체련 시설 이런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게 맞고요. 이런 생태 공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시민을 위한 공간 하나쯤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환경단체가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그 전주천은 민관이 함께 노력해서 만든 가장 성공적인 자연하천 복원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주천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고요. 지금도 전주천 모델에 따라서 생태 습지를 만드는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환경단체의 다양한 의견들이 이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됐고요. 전주천은 그 의견에 따라서 여울과 소를 조성을 했고요. 아까 말한 버드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전국적인 생태하천으로 이름을 떨친 거고 거기에는 바로 민간의 노력이 함께했고요. 환경단체의 의견들이 많이 수용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미래하천의 모습들을 환경단체가 함께 만들어 왔다는 거 이런 부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들이 전주천에서 자연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를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요.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다양한 생명체가 깃들어 살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민들은 갈대와 또 물억새가 어울려져 있는 아름다운 천변을 걸으면서 건강을 되찾기도 하고 자연이 주는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관광객들은 한옥마을과 어우러진 전주천만의 자연성과 공간적 특징들을 많이 느끼면서 사진 촬영도 좀 해가시면서 오래된 도시에 어울리는 하천의 원래의 모습은 이렇구나 이렇게 느끼는 전주천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시민의 명소를 떠나서 전국적인 명소로서 전주천이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이정현 공동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